뭔가 맨날 애니 영상만 올리다가 메이플 영상을 올려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만, 메이플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도 있고 저도 메이플을 하는 유저 입장에서 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메이플의 최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시고, 아예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래도 보세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때 메이플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딱히 장래가 보이지도 않고 처음에는 스토리 영상 올렸다가 메이플 운영진들이 개같이 운영해서 운영진들을 까는 영상만 주로 올리다가 보니 내가 남을 깔 수 있을 만한 인간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냥 코난을 주로 하는 애니를 리뷰하는 걸로 노선을 틀었었죠. 하지만 영상만 노선을 틀었을 뿐 저는 메이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확률 조작 사건 이후로 좀 운영이 나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이 새끼들 칭찬 좀 받는다 싶더니 다시 옛날처럼 붕신같이 운영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플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저를 비롯한 유저들은 어떤 부분에서 빡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은 서버 간의 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메이플에서는 본서비라고 불리는 스카니아, 루나, 베라 등등 여러 서버가 있고, 그 서버들과는 차이점이 있는 리부트란 서버가 있습니다. 이 리부트 서버가 본서과 차이가 나는 점은 유저들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현질이라는 것이 막혀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리부트에서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하고 돈도 현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사냥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부트는 성장하는 재미가 있는 RPG 본연의 재미가 있다는 식으로 소개가 됐죠. 이런 특징 때문에 리부트에는 과도한 가금을 막기 위해 본서벤에 있는 주문서로 아이템을 강화하는 형식이라든가 아래짬이라고 불리는 에디셔널 잠재 능력이란 것들을 막아놓고 레벨 구간별로 최종 데미지를 주는 형태로 보정을 해줬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리부트란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본섭 유저와 리부트 유저끼리 커뮤니티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섭과 리부트 유저끼리 싸우는 건 커뮤니티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또 지네끼리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넘어갈 수 있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싸움의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본섭 유저들이 리부트 유저들에게 서버비도 안 내고 쓰는 거지놈들이라고 욕을 하자, 리부트 유저들은 게임에 300을 쳐박아도 템 전부 완성 못하는 너네보단 나아 라는 형식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본섭 유저들은 반박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왜 우리는 그렇게 돈을 쳐박아도 이 개같은 게임의 모든 컨텐츠를 즐기지 못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본섭 유저들은 이게 본섭이 어딘가 잘못되었다 라는 걸 깨닫고 커뮤니티에 본섭을 개편해달라 라고 하는 글들을 적게 되죠. 물론 이전에 본섭을 개편하란 말이 아닌 리부트를 너프해라 라는 식으로 생각 없이 글 쓰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사람의 의견이 아닌 좁은 시선으로 게임을 보는 짐승의 의견으로 봐야 할 것 같으므로 생략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커뮤니티가 불타오르고 있을 때 메이플 스토리의 총괄 디렉터 강원기 디렉터님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틀게 되죠. 그래서 유저들은 강원기 디렉터의 방송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불만사항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디렉터라면 방송 전에 유저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미리 답변을 준비해서 방송을 켜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신의 생각은 뭔지를 얘기했을 텐데, 강원기 디렉터님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방송 전에 답변 같은 건 준비를 안 한 것 같아 보였고, 유저들이 실시간 방송에 찾아와서 불만사항을 터뜨리며 욕하는 채팅을 보시더니 좀 욱해가지고 망언을 쏟아내게 됩니다. 게임을 게임으로 봐달라 라는 말을 하시거나, 리부트랑 비교해봤을 때 본섭의 장점은 뭐냐라는 질문에 본섭의 장점은 추억이다 라는 말을 하시고, 자신이 돈에 미쳐 있었다면 지금 본섭에 있는 여러 시스템들 중 몇 개는 캐시로 팔 수 있었는데 안 판 거다 라는 등 디렉터로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하셨죠. 솔직히 디렉터님도 사람이라 채팅으로 욕 같은 거나 날카로운 말들을 보게 되면 욱하실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 유저들의 불만사항이 뭔지 알아낼 시간 같은 것이 있었을 테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시간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일반 사람이라면 게임을 게임으로 봐달란 말이나 본섭의 장점은 추억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긴 한데, 디렉터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런 망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메이플 유저들의 민심은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강원기 디렉터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라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메이플 비전 토크란 영상을 올리며 강원기 디렉터님이 말실수를 했다는 식으로 사과 같은 걸 하며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라는 말도 하셔서 그래, 믿고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쉐이들의 답없는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섭 리부트 사태가 터진 뒤 얼마 안 지나서 메이플의 핵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게 되죠. 이게 핵이라는 것이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등 인기 있는 게임이라면 별 수 없이 시달려야 하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긴 합니다. 근데 이 메이플에서 터진 핵은 좀 상황이 달랐죠. 다른 게임들은 핵을 잡기 위해 매달 핵 쓰는 유저들을 잡아내고 새로운 핵 프로그램들을 막아내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메이플은 7년 동안 특정 유저들이 핵을 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이번에 알아낸 것도 유저들의 고발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걸린 핵은 메이플의 시드라는 컨텐츠에서 쓰고 있는 핵이었는데, 이 시드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그냥 인내의 숲 같은 것들을 하고 최종 보상으로 시드링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링이라는 것 중에 비싼 것은 현금으로 30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었죠. 한마디로 이 핵을 쓰는 유저는 7년 동안 남들은 40분에서 1시간 걸려서 힘들게 컨트롤로 깨는 시드를 그냥 핵을 써가지고 편하게 클리어해놓고 인게임 내에서 보상을 얻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7년 동안 잡히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이 핵을 잡아낸 것도 어떤 한 유저 덕분이었습니다. 이 유저는 시드 랭커였는데 자신보다 시드를 빨리 깨는 사람이 생기자 빌드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해 그 사람에게 친구 신청을 넣게 됩니다. 그러자 그 핵 유저는 친구를 받아주게 됐고, 랭커였던 유저는 이 핵 유저의 위치를 살펴보며 시드의 스테이지마다 몇 분이 걸리는지 측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핵 유저가 10초 만에 깰 수 없는 스테이지를 10초도 안 돼서 클리어하는 걸 보고 이건 핵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메이플 커뮤니티는 난리나게 됐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부터 몇 명의 유저들이 시드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핵을 쓰는 사람이 있다 라는 식으로 계속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플 운영진들은 이렇게 예전부터 핵에 대한 제보를 받았었는데 아예 관심도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공론화가
되니까 핵에 대한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였죠. 이미 본섭과 리부트 섭에 대해 망언을 했던 강홍기 디렉터에게 안 좋은 감정밖에 없었던 유저들이었는데 이번에 핵 사태까지 터지고 나니까 민심은 지각을 뚫고 내해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 뒤 강홍기 디렉터는 이번 핵 사태와 관련해서 해명 및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유저들에게 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실시간 방송을 켜게 됐고, 유저들은 다시 한번 실시간 방송을 보러 가게 됩니다. 물론 이 방송에서 접속 시간 10초를 줄이기 위해 변조 프로그램을 막아내는 시스템을 쓰지 않았다는 둥 또 조금 문제되는 발언을 했지만 대충 해명 아닌 해명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을 하긴 했었죠. 자, 이렇게 핵에 대한 말을 했으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니 유저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녹화한 영상 틀어놓은 것 마냥 강홍기 디렉터님은 채팅을 보지 않는 것처럼 유저들이 물어보는 여러가지 질문들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거 녹화 영상 아니냐 라고 하니 강홍기 디렉터는 녹화 방송 아니다 라는 말을 했고, 갑자기 금손음손이라는 코디템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이번 20주년 이벤트 때 재판매할 거다 라는 식의 말을 하고는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민심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갑자기 현금으로 판매하는 걸 재출시한다고 광고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손운손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던 건지 궁금했던 유저들은 채팅에 금손운손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금손운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방송 내내 총 6번 정도밖에 없었고, 강홍기 디렉터님은 수많은 의견 중에 굳이 자신들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현금 판매 품목에 대한 것만 읽어버린 거였죠.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리부트 본섭 논란 때 강홍기 디렉터님이 말실수를 하셨을 때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인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핵 논란이 터졌을 때랑 대처하는 것을 보니까 이 게임에 대한 애정이 좀 식더라고요. 이게 게임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채팅에 올라온 건의사항이 수십 개인데 현금 판매 품목만 읽어버린 게 총괄 디렉터가 할 짓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병크 때문에 수많은 유저들이 접었을 거고, 아마 메이플에 꽤 많은 돈을 쓰던 유저들도 더 이상 돈을 안 쓰게 되고 지갑을 낳는 현상이 벌어졌죠. 저는 애초에 메이플에 돈을 많이 안 써가지고 그닥 변화는 없었지만 내가 운영진도 관심 없어 하는 게임을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운영진이 작년 여름부터 이번 20주년 이벤트는 기대해달라고 계속 말했었으니, 그래 이번에 20주년 이벤트가 잘 나오면 메이플이 떡상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메이플이라는 게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진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머가리 깨진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주년 이벤트가 어떤 건지 알려주는 테스트 서버가 저번주 목요일 4월 13일에 열렸고, 저는 심장이 뛰는 상태로 테스트 서버를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역대급이라는 20주년 이벤트는 늘 하던 코인샵이었고, 달라진 거라고는 코인샵에서 파는 품목들의 양이 늘어났다 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있고 나서 얼마 뒤 메이플 총괄 디렉터인 강홍기 디렉터님과 기획팀장인 김창석 팀장님이 이번 테스트 서버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라이브를 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역대급 20주년이 맞냐, 작년 겨울 이벤트 때 20주년 준비한다고 좀 양이 적다고 하더니 6개월은 그냥 날려버린 거냐 라는 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기획팀장님과 강홍기 디렉터님은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여름 업데이트 때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여름 업데이트를 기다려달라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유저들에게 기다림을 강요하셨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 여태까지 메이플을 하고 있던 유저들은 리부트와 본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망언을 했을 때도 디렉터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핵 사태가 터졌을 때도 20주년이 코앞이니까 기다려보자 라는 식으로 또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주년 역시 기대에 못 미쳤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니 디렉터님과 기획팀장이란 분들은 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혹시나 메이플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볼 것 같아서, 원래 테스트 서버를 목요일에 였는데 핵 사건 터졌을 때 여론 잠재우기 위해 수요일에 갑자기 테스트 서버 열었던 거라던가, 리부트 서버를 견제하기 위함인지 말 같지도 않은 보스에게 최소 5%의 데미지를 넣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자신이 5%의 데미지를 넣었는지 확인도 할 수 없게 만든 시스템 등등 안 넣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도 않는 운영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건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플 운영진분들이 정말로 유저들을 생각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건지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한 주 한 주 유저들의 불만사항을 체크해가며 꾸준히 수정해가는 업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운영진분들도 분명 확률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한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그때 사건 터졌을 때 간담회를 매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작년에는 민심이 좋아서 간담회를 하셨던 거고, 이번 년에는 민심이 안 좋으니 그냥 마냥 간담회는 넘어가시는 겁니까? 소통을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말하셨던 게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영진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 소통을 빙자한 통보입니다. 라이브를 켜가지고 채팅을 본다고 해서 다 소통이 아니에요. 유저들의 의견을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주는 행동을 보여줘야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해놓고도 저는 메이플을 계속하는 머가리 깨진 유저일 겁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운영진에 실망하고도 메이플이란 게임을 좋아해서 메이플을 계속하는 유저로 남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운영진분들이 저희 같은 유저들이 메이플을 한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는 일은 막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여름 업데이트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긴 말이긴 하지만 머가리 깨진 저는 또 기다려볼 테니까 부디 여름 업데이트 때는 기다리란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개인적인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가 메이플의 근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 메이플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운영진들이 물갈이가 되면 그때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